안녕하세요. 구재룡 변호사입니다. 방금 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 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 파기환송심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의해서 유죄라는 것은 확인됐다. 형량만 남았다라는 거는 다들 아실 텐데 그 유죄라는 것마저도 없애버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공직선거법은 원래 출생지, 가족관계 이런 거에 대한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 처벌받게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전제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진실성, 이걸 이 법이 이제 담보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중에서 행위라는 부분만 싹 도려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행위라는 부분은 근데 다른 내용보다도 사실 오히려 더 결정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지에 대한 거. 어느 지역에 출마했는데 "제가 이 지역 출생입니다." 라면서 친근감을 표시하거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정치인이 어떤 비리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거 인허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이런 거는 더더욱이나 후보자에 대한 평가 요소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오히려 더 핵심적으로 규정하고자 했던 거는 정치인의 그간의 업적, 비리 이런 것을 포괄하는 그 행위에 대한 발언, 그것이 진실성이 있어야만 유권자가 '제대로 된 선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규정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처벌 조항에 대해서 다 처벌 여부가 걸렸던 정치인들은 이 행위에 대해서 "위헌성 있다." 이런 주장 레파토리처럼 항상 했었지만 그간 헌법재판소에서 다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었고 그간 수많은 재판에서 "이 행위에 대해서는 모호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다 사례군이 쌓여 있기 때문에 후보들도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말하면 안 되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판사들도 어떤 거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지 기준이 서 있다. 그니까 전혀 모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오히려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진실한 이야기를 하게끔 이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 왔던 게 이번에 인제 없어지는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지금 파기환송심에서는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 그거 누가 결정했는지 이런 거죠. 정치인이 어떤 비리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관여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거는 유권자가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까지 오는 동안에도 그거 그러면 누가 결정했냐? 국토부냐? 성남시냐? 인제 이런 게 그래서 논해졌던 것이거든요. 근데 대법원 파기환송심으로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 유죄다."라는 취지로 내려보냈는데 그 처벌의 근거 조항을 없앰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면하게 된다라는 거는 어떤 과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성 혹은 피해에 대한 회복 이게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만 면하면 돼.'라는 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국면에서 이거를 함께 지금 추진하는 것은 이거를 통과시켜 놓고 만약에 당선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부권이 없게 되죠.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은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 분명히 이런 식일 겁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포함해서 투표를 했고 '내가 당선된 것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런 다음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통과한 법에 대해서 '나는 전 정부처럼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 아마 인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전 정부의 거부권과 다르다는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애는 것을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의지해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부당하지만 그 부당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지금 이게 유권자들에게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알리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지금 평가의 요소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 영상에서 인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더 다루겠습니다. 인제 어떤 부분이 없어지는지는 말씀을 드렸고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법률 효과가 나오는가.
지금 이 법을 이재명 면소법이라고들 많이 네이밍을 하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이재명 면소법이다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 후에 그 처벌에 근거되는 법 규정이 없어지면은 면소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소라는 거는 공소 제기, 검사가 기소한 걸 공소 제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소 제기의 효력으로부터 면해진다,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 안에 실체적인 내용을 따지기 전에 아예 그냥 그 앞 단계에서 공소 제기 효력으로부터 벗어난다, 여기서 그냥 끝난다, 이렇게 해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형사소송법에서 범죄 후 법령의 개폐, 폐지 등으로 처벌 규정이 사라졌을 땐 면소 판결을 하게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항이 인제 통과가 된다면은 이재명 후보는 파기환송심에 의하면은 유죄는 맞는 거였죠. 근데 만약에 당선 이후에는 재판에서 그 앞에 유죄 무죄를 따지기 이전에 면제되는 그걸 먼저 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유죄 무죄 따질 필요도 없이 면소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 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함께 살게 됩니다. 434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토해내야 될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민주당도 이득을 보죠.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기피 회피해서 피하죠. 판사도 관련이 있으면 그 재판 받지 않죠. 근데 민주당은 이 사건의 당사자인데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것만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어? 법률 불소급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나?" 이제 이런 의문 가지신 분들이 꽤 있으셔서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소급 입법 금지 원칙, 법률 불소급 원칙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쉽게 말하면 불리한 소급은 안 되는데 유리한 소급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입법인 경우에 그것이 누군가에게 권리를 구제하고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인제 이런 원칙을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이 없어서 나는 이게 위법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처벌 규정이 만들어지면 나는 이게 문제된다는 생각 자체도 없었고 그거에 대한 지침이 되는 어떤 근거, 법률도 없었는데 갑자기 처벌을 하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소급 입법을 통해서 처벌을 하거나 어떤 규제를 포함시키거나 이런 건 안 하죠. 근데 지금은 반대의 경우예요. 법이 있죠. 그럼 우리는 '아 이거 법이 있고 이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지.' 이걸 우리의 행위의 지침으로 삼습니다. 그거에 맞게 문제 소지 있는 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게 인제 상식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의해 가지고 처벌되는 내용을 해 놓고 나중에 처벌될 상황이 되니까 법을 없앤다? 이거는 그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예정했던 것하고도 전혀 동떨어진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안을 만들 때 부칙 조항을 보통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도입하더라도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은 법 개정 이후부터의 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인제 이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이 법에 대해서 막 공격할 때 "개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국민들의 여론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감히 부칙 조항 통해 가지고는 "그 이후 다 적용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는 핑계를 항상 댔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계엄 이후에 여론 지형이 급변하면서부터는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인제 "앞으로의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자." 이런 얘기가 인제 빠졌죠. 그러니까 인제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시키겠다."라는 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면소법이다."라고 언론사에서도 네이밍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첫 수혜자가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국가 보조금을 토해내야 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민주당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제 여기 또 하나 질문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아주 나중에더라도 정권이 교체되고 이 법을 다시 예전으로 원복시켜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어렵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삭제가 돼 버리면은 면소 판결이 나올 거예요.
이 면소 판결이라는 거는 또 최근에 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이거랑 연계시켜서 봐야 되는데, 당선되면은 무조건 중지시킨다 그랬죠.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조항 넣었다는 얘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텐데, 무죄, 면소 등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때는 또 중지를 안 한대요. 근데 여기에 딱 맞춤이죠. 면소를 하는 경우에는 특칙이 있습니다. 유리한 판결을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어떤 결론이 되느냐.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다른 재판은 다 정지되는데 이 법 개정에 의해서 면소 판결이 예상되죠. 그럼 이재명 후보는 재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파기환송심에서 그냥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설령 정권이 바뀌거나 이래서 예전 처벌 규정을 원복시킨다 하더라도 면소 판결이 이미 내려지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주어져요. 이거는 유죄 무죄의 어떤 실체에 대한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특하게도 절차나 이런 형식에 관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일사부재리 효력이 주어져서 다시 다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것까지도 치밀하게 계산에 넣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털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거를 지금 하는구나. 이런 거를 하면서도 표를 달라고 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통과되고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국민의 뜻이다.'라고 주장할 때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주변에도 많이 알리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끝나면 끝납니다. 나중에 법 개정해서 되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부칙 조항으로 했어야 되지 않는가. 방금 말씀드렸죠. 부칙 조항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의혹 제거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부칙 조항으로 이걸 조율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금 그냥 여론으로 밀어붙여서 법리고 뭐고 그 '규범의 정당성 이런 거 따지지 않겠다.'라는 것이니까 결국은 '원칙이라는 건 굉장히 훼손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바꾸자고 할 때 또 인제 주장했던 내용이 "다른 나라에는 이런 처벌 규정이 없다." 인제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영국에도 후보자의 품행 뭐 이런 것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미국에는 없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각 주가 각각의 나라인 것처럼 법이 다 다르죠. 각 주에서 달리 정한 것 중에 없는 주도 있지만 있는 주도 있어요. 있는 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처벌하고 있고요. 처벌 규정도 있었고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선거에 규칙을 가지고 왔던 근간이 되는 법이었는데, 어떤 법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정치인, 후보자의 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기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법을 없애면 된다.'라는, '더 큰 권력을 갖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이건 마치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 미터 달리기 종목에 잘 해 보고자 하는 선수는 100 미터 전반을 잘 뛰기 위한 실력을 길러야 하는데, 나는 초반 가속이 좋은데, 스타트가 좋은데, 그러면은 한 50 미터까지만 뛰면 내가 1 등이겠네. 우사인 볼트도 60 미터, 70 미터부터 가속받아서 그때부터 잘 뛰지. '아 이거 그럼 50 미터 달리기로 바꾸자.' 이런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간 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실을 얘기해야지. 안 했을 경우에는 처벌받지.' 이게 후보자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 빛을 발할 수 있었죠. 예리한 질문을 토론에서 했을 때 어떤 답변을 끌어내는지가 그 사람의 능력이고 정치력이었는데, 이제는 거짓말을 해도 별다른 압박이 가해지지 않고 더 큰 거짓말로 덮을 수도 있고, 법으로 없애버리면 처벌도 면하고, 이제 후보자 토론회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보는 것이, 그거에 투표에 반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감마저 듭니다. 나중에 국민들이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선택했다라는 주장이 난무할 겁니다. 그 주장 난무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